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년 전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가 폐지되고 평준화가 되면서 우리 교육 환경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제됐던 사교육은 더 팽창했습니다. 165 대신 외고 특목고 등이 165가 되면서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하향 평준화된 교육 수준이죠. 거기다 국어, 역사, 철학을 외면한 커리큘럼은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교육문화의 국감에서는 역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좌편향 교과서다,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다 해서 논쟁이 한창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는 국사교육, 그런데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 참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10월 2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역사 교과서를 두고 이념 논쟁이 벌어진 교육문화위를 가봅니다. 1부에서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 김희정 의원을, 2부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합니다. 야구 포스트 시즌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위 두산이 3위 넥센과 2위 LG를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겁니다. 오늘 3부에서는 하일성 해설위원을 연결해서 한국 시리즈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오늘 또 4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전식의 출발 새침 출발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무엇이 있습니까? 네, 국가정보원 트위터 팀도 대선 개입글을 썼다. 대선 전 석 달간 하루 510건 집중 트위트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기소 내용 변경사항 관련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또 좌우의 역사교과서 전쟁 60년, 기억하려는 역사만 썼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경제 복병인 가계 빚이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만 크게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이 공개했죠. 이 특별수사팀의 기소 내용 변경사항.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어제 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그리고 별지 그걸 법무부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것을 발표한 건데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5만 5천여 회에 걸쳐서 트위터에 야당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 장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아울러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 노골적인 축소 수사 방해 의도다. 윤 팀장 업무에 복귀시켜라 이렇게 민주당이 어제 주장을 했죠. 예, 이 5만 5천여 건. 예,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한 건 아닐 테고, 이 새누리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내놓았죠? 네.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5만 5천여 건 가운데서 이 검찰이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를 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소행으로 추정한 것일 뿐 직접적 증거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그 윤석열 팀장 그 사건의 본질은 검찰 내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다. 이 증거라는 것도 법적인 의미에서 직접적 증거라 해도 법률상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에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른바 그 독수독과 그 론을 어제 제기를 했죠. 예, 이 문제는 불법 취득한 정보라기 불법 취득한 증거겠죠. 이 불법 취득한 증거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법률 공부한 데 갔으니까 이런 네. 잘못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불법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뭐 형사소송법이 있는 건데 그걸 원용을 또 하니까 또 이상합니다. 네. 이 검찰 수뇌부가 특별수사팀의 기소 내용 변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인데 네. 이 재검토 지시를 했다는 말도 드리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검찰 지휘부가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고요. 지난 18일에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한 다음 날, 그러니까 19일부터 이틀 동안 대검찰청 공안부 소속 연구관들이 이 5천여 건의 트위터, 5만여 건의 트위터 글, 그것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별 그 검사팀들이 낸 기소 내용 변경을 이 검찰 수뇌부가 다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네,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열려 있는 거고요. 이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가 이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나 수정이 지금 가능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재검토 작업을 거쳐서 그 당초에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낸 이 공소장 변경 이것이 또다시 이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아예 철회할 가능성 이것이 지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라고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철회를 하거나 이 현격한 그 내용 변경을 시도할 경우에는 외압설과 더불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 가열될 여지가 있어서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형사 21부 이범균 부장이 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이걸 별건 내용으로 본 것인지 혹은 이제 공소장 변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는데 이 문제로 역시 경론이 벌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정권의 불리한 진실을 밝히는 검사들이 잇따라 쫓겨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윤 팀장 국감 증인으로 지금 채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여권은 그 윤 팀장은 원직에 복귀한 것일 뿐이다. 야권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역시 오늘 좀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어떻든 윤석열 여주지청장 이번에 왜 내부 규정을 그렇게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이 공소장 변경을 하고 또 국정원 이 직원들 체포까지 했는지 그것도 앞으로 또 밝혀져야 될 겁니다. 네.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법사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이외에 그 오늘 환노위 국감이 있는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그 양당 간의 공방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재정위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요새 이 국세청이 세수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 이 세수 부족 관련한 또 논란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그 지하경제 양성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좀 그 세금 실적을 올려서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싼 또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또 재벌 고소득층의 그 탈세 논란 부분도 얼마 전에 좀 제기된 바가 있어서 예. 그 역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첫 주가 지났습니다. 초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여야 모두 정책 국감을 약속했지만 모든 언론은 정쟁 국감으로 시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NLL 회의록 폐기, 최동국 전 검찰총장 사퇴 등을 놓고 뻔한 말씨름만 했다는 겁니다. 무더기 증인을 불러놓고 기껏 한두 마디 호통을 친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저마다 기선을 잡았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국감 현장 교육문화위로 가봅니다. 지난주 역사교과서 2년 편향 논란에 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위 국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국정감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교과위였는데 이 교과위가 2년 문제 등으로 당시 가장 주목받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좀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바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 상임위원회로 나눠져 있던 일을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그 정쟁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보는 야당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마치 뭐 야당만 정쟁하고 여당은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런데 한쪽이 공격을 하면 당연히 그 문제에 예. 대한 잘잘못은 함께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올해 국감은 피감 기관이 무려 630개가 됩니다. 그중에 교육문화위원회가 무려 104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부실감사 우려가 많습니다. 벌써부터 호통감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달 말까지 이제 감사 기간인데 전부 가능하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좀 하루에 다뤄야 될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이 많아진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개 상임위원회가 합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주요 국가기관이나 또는 작년에 국감을 하지 않은 기관 위주로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는데 야당에서는 주로 많은 기관을 다루고 싶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이 기관 채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국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12시 이전에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국감이 끝나고 다시 바로 그날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이번 교문위 이제 국정감사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예, 가장 큰 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여야가 네. 진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의 우편향을 문제 삼고 새누리당은 나머지 7개 교과서가 좌편향됐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현재 네. 가장 큰 쟁점이 무엇입니까? 일단 민주당의 주장은 예. 그 이번에 새롭게 이제 등록 신청을 한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친일이라든지 독재를 미화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종 교과서를 새누리당 경우에는 다 분석을 했더니 민주당 주장처럼 오해를 받을 만한 구절이 분명히 교학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 문제 제기도 받지 않고 있었던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는 상당한 좌편향 시각과 왜곡된 구절,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교학사를 상대로 문제 있다라고 했던 구절이 그대로 타 교과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 8종의 교과서를 다 검정 기준과 집필 기준에 맞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 사실관계가 틀린 것과 그 사관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교학사 교과서 한 가지만 문제 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그 이념에 따라서 혹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국사 교과서를 만약에 이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정인 채택 문제가 나오는데 네. 이 정인 채택 문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좌우 진영에 따라서 교과서가 입맛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교과서를 만들 때 지금 국정은 아니지만 검정을 하는데요. 검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라든지 또 뭐 자료의 출처는 분명한가라든지 그 문단의 그 구성이 적절한가라든지 이런 검정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서술되어야 된다라든지 대한민국에서는 뭐 산업화 문제, 그다음에 민주화 문제가 다 기술되어야 된다라든지 굉장히 두껍게 예.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이 되어야 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입맛대로 판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기준에 맞게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 이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8종 교과서가 다 지필 기준과 검정 기준을 조금씩 어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종의 교과서 대표 지필자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서 이제 국정감사를 균형 있게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민주당은 특정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 관련 증인 12명만 채택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교과서에는 관심조차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공정한 국감이 될지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당은 8종 교과서 관계자 전부 다 부르자. 야당은 교과서 관련자 12명만 부르겠다. 그래서 네. 충돌했다고. 예, 그런데 이 TV 화면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민주당 이번 노트북엔 친일 독재 미화하는 교과서 검정 취소 이렇게 크게 네. 써붙여 놓았고 새누리당 이번 또 노트북에다가 좌편향 외국 교과서 검정 취소 이렇게 써붙였던데 네. 이 두 당 전부 다 너무 TV 보도 의식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노트북에 그런 정치적인 구호를 붙이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뭐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비적절하죠. 외국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처음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끌고 가는 데서 그런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맞불놓는 형태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물론 야당 소속입니다. 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정치 구호를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이 그런 정치 구호를 회의장 안에서 위원장 허가 없이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떼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국감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마치 친일 독재 교과서 문제 있는 것, 그 한 교과서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야당이 위원장님의 요구를 받고도 떼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저희 새누리당도 다른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좌편향 왜곡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달라. 그랬더니 야당이 예. 붙이세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정말 참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예. 예. 이 교과서가 어떻게 왜곡됐다 하는 것은 제가 이 2부에서 민주당에 묻기로 하고요. 네. 나머지 7개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게 아주 심각한 내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들입니까? 대한민국 그 교과서의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나머지 7종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사례를 좀 드리면요. 현재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다라고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머지 교과서에는 기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8도 이남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그러니까 이북은 북한이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예. 그렇게 한정해서 언급한다라든지 또는 더 애매모호하게 대한민국은 선거가 당시 유엔 감시하로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결국은 그 38도 이남에서만 합법 정부라는 식으로 다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얘기를 직접 언급을 안 하면서 교묘하게 이북에서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기술. 그리고 다음으로 6.25 전쟁 발발에 대해서 소련과 북한의 아주 계획적인 준비에 의해서 이제 남쪽으로 공격했다라고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도 부근에서 남북한 간의 상호 국지전, 작은 전쟁을 예. 일으키다 보니 갑자기 북한에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술한다라든지 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서술을 일부분 하도록 집필 기준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혀 기술을 안 한 교과서가 있거나 또는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이 굉장히 심해서 탈북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주민 통제가 약화되다 보니까 그 탈북자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보다 더 느슨하게 주민을 대하고 있어서 탈북자가 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술한다라든지 또는 그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서술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대남 도발 차원에서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 갈등 이런 식으로 상호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교학사 교과서 이제 문제를 짚고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네. 우편향적이고 친일 미화를 하고 있다. 독재 미화도 하고 있다. 그래서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 근현대사 부분 심의위원이 단 한 명이라고 하더군요. 네, 네. 예.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이 검정 합격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 교학사 교과서. 그런데 새누리당은 과거 7개 그 교과서에 특히 검정사판을 두고 네. 우리 보수층에서 많은 논란을 벌였을 때 그다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7개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네. 일제히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차라리 국정교과서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그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관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교과서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교학사 교과서 중에서도 상당히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기술을 가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교학사 교과서는 그동안 언론이나 정부를 통해서 만약에 지적이 오면 예. 이 잘못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 기술한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도와 울릉도의 지명을 잘못 했다라든지 이런 것 등등. 근데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가장 큰 차이지 않은가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감수라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검정하는 데 있어서. 예. 그 없었던 이유가 야당이 감수는 이중검열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정교조도 반대 성명을 내고 해서 작년에는 감수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노력을 해서 감수 예산을 넣어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관계학자들도 진지하게 논의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간단하게 좀 두세 가지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네. 이 전교조가 지금 그 해직자 가입 허용 규약을 삭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 교육노동부가 23일까지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법외 노조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새누리당 입장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노조 자격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 새누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공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활동으로 연계가 안 돼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예. 어찌됐든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이 교육 관련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예, 그건 뭐 일반론인데 지금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다면 이제 그 검경이 엄청나게 탄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법외 노조로 갈 수밖에 없으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죠. 저희는 어쨌든 그 기한을 주지 않고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당사자들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근데 일선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그 노조원 중에 대다수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리켰거나
가르쳤던 선생님들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따져서 스스로가 법의 노조로 가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김 의원께서 일부 대학들이 성적 증명서 조작해서 발급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데 네.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뭐 거의 70개 대학 되는 정도로 상당수더라고요. 네.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그 증명서 조작 문제는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렇게 이중 처리되지 않도록 할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성적을 엉터리로 조작한 학교일수록 예. 국비를 더 많이 따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 학교일수록 그 거짓말을 기반해서 국민들의 돈까지 가져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드는데 이 저해가 되고 거기에 최고의 지성인 대학이 앞장섰다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대학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예.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대학들 스스로가 자정하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을 통해서 저는 지도해 나가고 감사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건 그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형사고발하고 나는 대학 퇴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 일단 기회를 줘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당하게 가져간 국비가 있다면 반납하는 절차까지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예. 하나는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정정당당하게 내가 한때는 참 놀아서 성적이 안 좋았지만 학비를 더 들여서 썸머스쿨을 듣거나 또는 한 학기를 더 다니면서 F학점을 없앤 학생들이나 처음부터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이렇게 더 좋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문화의 여당 간사 김정희 의원 인터뷰였고요. 예, 1부는 이 얘기에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 여신 우리 자기 최신 대가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점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박화인 캐스터. 네, 서로 다 마음이 급해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월요일입니다.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잇따르는데요. 한남대교 북단을 지나 남단 끝지점 부근 3차로에 승용차 간에 부딪히는 사고 있었고요.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 가는 길 수원 부근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까지 길게 13km 구간 밀립니다. 이전으로도 한남대교와 서초 통과하는데 시구간 정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
서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올림픽대로 공항에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이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예, 오늘은 국가면장 교육문화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새누리당 간사 김희정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국정감사 교과위에서 교문위로 바뀐 첫 감사인데요. 이 작년처럼 어떻게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인 채택 두고 아직도 계속 논란 중이죠. 어떻습니까? 정인 채택은 뭐 역사교과서 관련된 정인들하고 예. 또 사학비리 관련 정인들 등등 해서 안 되고 있는데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 각자가 원하는 정인들을 전부 다 수용해주면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거꾸로 이 정인 채택이 안 되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오늘 오전에라도 국회를 잠시 중단하고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인 없는 국정감사가 이게 완전히 이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두 분 간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서로 전가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두 분 간사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오늘 오전 중에 이걸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가 이 피감기관이 전체로 하면 630개가 되는데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이 이 피감기관이 무려 104개입니다. 많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혹과잉 아니냐, 또 부실감사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뭐 이게 워낙 이게 교육하고 문화가 합쳐져가지고 교육문화체육관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좀 부실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들이 충실하게 합의를 해서 간사를 국감장에 세우고 해야지 그나마 부실감사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나머지 7개 교과서가 좌편향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까 새누리당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 민주당에서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 하는 거, 예,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로 위안부 이 문제를 축소해서 기술했어요. 위안부 문제 축소. 네. 예, 또. 첫째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아예 연표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조선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제5장에서 이름만 42번인가요? 그 다음에 사진이 5번.
근데 김구 선생의 사진은 단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윤봉길 의사 사진은 아예 없고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지적은 미화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은 외국어는 취소되었고, 즉 말해서 이거는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놓고 볼 때 이 교과서 교과서는 친일을 분명히 옹호를 하고 있고요. 또 독재를 미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이 교과서를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죠. 이게 왜 위안부를 제대로 다루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보수와 이념의 문제입니까? 상식과 역사의 그 진실과 사실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친일을 옹호한다는 문제는 교과서 안에 그 식민지 개발론의 그 이론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식민 사관에 입각해서 일제의 우리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화하는 게 이제 식민사관인데, 그게 이제 일본의 관점이죠. 자신들이 일본을 그 지배하거나 침략하거나 약탈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발전을, 한국의 그 근대화를 도왔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친일 매국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의 교과서를 저희들이 인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매국노 가수로 되겠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교과서를 못 봐서 그런데요. 임시정부를 연표해서 빼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42분이나 그 사진이 노출되는데, 김구 선생은 한 번밖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이제 편향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연표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은 오류 아닙니까? 오류가 아니라 다분히 이제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뉴라이트 그분들 역사관의 입장에서는 그 이승만을 이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뭐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방점은 그 건국에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에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는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건국의 방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분히 뭐 의도화되고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보수파라든지 우파라고 해서 이 김구를 폄하하고 이승만을 굳이 저는 찬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구 선생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수파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오는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나머지 7개 교과서에도 문제가 많다. 북한을 미화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기술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아웅산 사태, 칼리 폭파 이런 걸 하나도 기술하지 않은 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뭐 여러 차례 금정을 그 최소한 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금정을 통과를 한 교과서들이고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이, 예컨대 아웅산 사태 끝이면 우리나라의 그 고위직 17명이 그 죽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현대사 기록에서 빠져가 있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동안 뭐를 했길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제 이런 역사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정권의 구매에 맞도록 역사 교과서를 칼질한다고 그러면은 교과서 논쟁은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교과서는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정치권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아니고 정권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 이 교과서 논란을 일으키고 교과서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것이죠.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교과서가 그 심의 영역 이 9개 중에 6개나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검증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새누리당은 이 나머지 7개 교과서를 또 좌편향이다. 이렇게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사편찬위원회를 그 객관적으로 새로 구성을 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그 국정에서 이게 이제 검증으로 왔죠. 검증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국정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논란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까꾸로 가는 건데
국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죠. 예, 그렇군요. 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자질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사퇴하라고 공격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의 그 역사관의 문제가 꽤 심각해요. 예.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편찬하는 그런 이제 책임자의 위치인데 미국에 당당하자는 것이 이걸 이제 반미라고 보시거든요. 이분은. 예. 이분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비굴 해야지 우리 국민이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국정감사에서 속기를 보면 나오는데 미국에 당당하자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그건 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귀를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대북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이것은 친북 정책이었다. 그렇게 물론 그런 생각은 존중하는데요. 예.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극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역사편찬 위원장 자리 있는 거는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드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미국 국적이고 아마도 이제 병력 회피를 위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분이 모 언론을 통해서 반론을 하세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문제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대학 마치고 다시 한국 와서 유명 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미국 갔다. 그런 이제 해명을 하시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인격 살해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오히려 그분이 스스로의 잘난 아들을 못난 아들로 만드는 인격 살해를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 그러면요. 첫째로 아들이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 왔다가 적응하지 못해서 언어장애 문제로 미국 갔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 아들은 외국인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에서 무슨 언어장애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다시 한국 들어와가지고 명문대학 MBA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갔다. 아닙니다. 모 대학의 MBA를 졸업하고서 우리 좋은 방송국에 취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한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5년 동안에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런 직장을 다니는 아들을 두고서 취직이 못해서 다시 미국 갔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한 국사편찬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희들도 그 주문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영익 위원장 아드님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부의 산하기관, 미국에 있는 산하기관에 지금 근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이 싫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한 바가 있고요. 한국 싫다기보다도 하여튼 미국 국적이 필요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안 가고. 근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들 자식들 국적 이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이 자식들도 미국에 조기 유학 가 있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교조가 법인 노조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건 국회에서 이런 정부의 시정 권고를 재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이로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 측에 해직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아이로의 근거조차도 이제 이걸 거부하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예, 문제가 있다는 자체가 말씀이시죠? 국내 예. 노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전례 없는 일로서 한국이 또다시 노동부진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인류의 풍요로움을 안겨준 산업용 로봇과 삶의 편안함을 안겨준 서비스용 로봇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로봇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미래를 체험하십시오. 전 세계 다양한 로봇이 모인 로보월드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스비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 대만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그렇지 보일러는 귀뚜라미. LG G2는 왜 렌즈가 움직이는 1300만 화소 OIS 카메라. 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예,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